편의점에 들어가 30대 점주를 살해한 피의자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강도 상해죄로 복역 후 2021년 출소하면서 찾던 전자발찌도 끊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편의점이 있는 인천 계양구를 떠난 피의자는 인접한 경기도 부천 일대를 돌아다니다 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범행 이틀 만인 오늘 아침 6시 30분쯤 피의자는 모텔에서 잠을 자다 잠복하던 경찰관들에게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편의점주를 살해하고 훔친 현금은 20만 원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편의점주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돈을 빼앗으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단순히 돈을 노리고 한 일인지 아니면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선 편의점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17만 9천 원을 훔친 20대가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한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으려다 안 되자 50m 떨어진 다른 편의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 인천 계양구 사건 소식입니다. 이 전자발찌를 찬 이 30대 남성이 편의점 주인을,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고 달아난 사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이 오늘 새벽 이 남성이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이 오전 6시 30분쯤 이 부천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객실 안에서 자고 있었던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지 약 30시간 만에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잡은 걸까요? 네, 이 남성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거든요. 경찰이 도주 경로에 있는 CCTV를 모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천에서 붙잡혔다니까 그리 멀리 가진 못한 건데요. 네. 이 남성 행방을 쫓던 경찰, 이 범행 직후에 이 남성이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탔다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동선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네. 결국엔 CCTV 분석을 통해서 이 부천에 있는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남성 저희가 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라고 전해드렸던 만큼 전과자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재묵 기자, 예. 전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각종 강도질을 반복했던 전과가 또 있었는데요. 네. 이 오토바이를 훔쳐 이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이 16살 이 청소년 시절부터 이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절도 행위를 반복해서는 이 소년원에 복역하기까지 했었는데요. 네. 또 이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상태에서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기까지도 했었습니다. 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명을 드리는데 네. 또 이후 이 형을 복역한 뒤에도 다시 2개월 만에 또 강도 행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결국 법원이 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었던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니 지금 이 강재묵 기자가 얘기한 혐의들을 보면 뭐 특수 강도, 강도 살해 등등입니다. 이게 전부 결국은 강도라는 게 흉기를 들고 뭔가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일 텐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전자발찌를 부착을 했습니다. 재판보다 사실 재범을 우려한 거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예방이 안 됐어요. 안 됐죠. 끊고 달아났고요. 네. 뭐 법무부에서 최근에 이게 끊는 그 물리적인 그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하겠다. 이 겹을 금속 겹으로 돼 있는데 뭐 2중, 3중으로 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본적인 조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위치 추적 장치 추적하는 보호관찰관 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위치는 알고 있지만 어떤 행위를 하는지도 또 진단이 전혀 되지 그쵸.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근원적인 범죄 예방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런 강력범죄, 강도살인이면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법정형도 상당히 높은데 네. 이런 높은 법정형이 과연 범행의 예방의 하나의 수단이 됐느냐? 그래 보이진 않아요. 강도질을 굉장히 오래 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사회에 강력범죄자들이 바로 나오는 것을 좀 막고 하나의 휴재기를 좀 가질 수 있는 보수용 제도 등이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구급차가 어디론가 급히 달려갑니다. 편의점에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2014년 벌인 강도 상해로 징역 7년을 살고 2년 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 편의점을 나온 피의자는 전자발찌를 끊고 현장에서 700m가량 떨어진 이곳 사거리까지 와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범행 당시 피의자는 손님인 척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주를 구석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보호관찰소는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고 시민들에게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피의자는 키 170cm에 몸무게 75kg, 이마가 넓고 얼굴이 길며 범행 당시에 위아래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 35명을 투입해 CCTV 등을 활용해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10대 때 오토바이 절도를 시작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를 저질러 교도소를 드나든 전력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아하.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 바로 이 남성입니다. 자, 어떤 남성? 이 남성이에요? 네, 이 남성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가 이름을 제외한 몇몇 중요 정보를 공개하면서 제보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하하. 이 남성 일단 어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이렇게 공개 수배를 하게 된 건데 키 170cm에 몸무게 75kg, 넓은 이마와 긴 얼굴이 특징입니다. 32살이고요. 도주 당시 검은색 상아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평소 후드티와 모자를 자주 착용하며 도주 당시에는 흰색 택시에 탑승해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아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왜 이름은 안 알려줘? 왜냐하면 보세요. 이름은 일단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신다고 해서 가서 홍길동 씨죠 하고 잡는 그런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인상착의를 가진 남성을 보면 재빨리 신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급선무기 때문에 일단 저 남성의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수배 전단, 공개 수배 전단을 통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남성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하던 선량한 시민이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어젯밤 경찰에요.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금 화면으로 보셨던 바로 그 남성이요. 어제 밤 11시쯤 이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남성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하고 도주를 한 건데요. 세상에. 이후 오후 11시 40분쯤 편의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에 의해서 발견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발견 당시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머. 피해자는요, 계산대 앞쪽이 아니라 편의점 창고 앞 구석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 남성이 그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태입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그 편의점 한쪽 구석에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었던 거죠. 사망된 상태에서 발견됐어요. 피해자가 편의점하고 그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는 있는데 그게 알고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는 추후에 조사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 범행 당시에 뭐 편의점 안에서 뭔가 사건이 좀 있었나요? 그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갑자기 들어와서 그냥 살해를. 예, 그 근처라고 있어요. 구에서 뭐 해송하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일단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수정 교수님, 네. 범행, 즉 살해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에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거의 뭐 1시간 사이에 훼손을 해서 이제 12시 2분 정도에 택시를 타고 도주를 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흉기를 들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강도를 하러 지금 편의점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강도 사범 같은 경우에 전자발찌를 일반적으로는 차지 않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강도 사범의 경우에는 재범이 너무너무 여러 번이라 상습범이라 도저히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으면 재범 억제가 되지 않는다 하여 결국은 전자 감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을 물론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지만 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니까 쉽게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보시면 목격을 하시면 그냥 일단은 경찰에다 전화를 주시는 게 그게 훨씬 더 안전해 보인다. 뭐 가능하면 좀 접근을 안 한 상태에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화를 주시는 게 지금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저 인상착의 남성을 보시면 정말 신고해 주시는 게 제일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몹쓸 짓을 저지른 거? 왜 선량한 시민을 살해해요? 허주연 변호사님, 세상에. 지금 이 남성 붙잡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남성 전자발찌 착용한 이유가 이 과거의 반복적인 강도 행위 때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이번에도 직원을 살해한 뒤에 바로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계산대에 가서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래서 이걸 봐서는 금품을 노리고 이 시민을 살해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보세요. 이 사람이
허주연 변호사님, 저 살인을 저질렀을 당시에도 그리고 이후 강도 행각을 벌였을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것은 이번 범행이 초범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전에 과거에 저질렀던 범행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상습범입니다. 지금 이 사람 10대 때부터요, 강도질을 반복해서 어머. 수년원과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는, 그러니까 10대 이후부터는 범죄 저지르고 처벌받고 세상에. 범죄 저지르고 처벌받고 이런 삶을 살아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먼저 16살 때인 2007년에는요. 훔친 오토바이로 무면허 운전을 해서 이 절도 등 혐의로 처음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됐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특수 절도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질러서 소년원에서 복역을 했는데 2011년에 임시로 이 소년원에서 퇴원을 했는데요. 한 달도 안 돼서 특수 강도와 특수 절도 등 무려 5건의 범행을 또 저지릅니다. 결국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요. 이 징역을 다 복역하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 5월에 가석방이 됐는데요. 가석방된 지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이 업주인 40대 여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에 세상에. 현금 80만 원이 든 지갑을 들고 도주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